안녕하세요. 조이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캔버스 기능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서로 들어가셔서 새 문서를 누른 다음 캔버스를 이제 이렇게 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캔버스가 시작이 되죠. 또 이 방법도 있지만 도구로 들어가셔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밑에 캔버스라고 또 있습니다. 로고스는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한 가지 방법으로 그 경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를 열게 되었으면 이름을 문서 제목을 이제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 이렇게 넣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걸 보면 이쪽에 이제 사이드바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바를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게 이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펜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또 보면 밑에 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내 작업 페이지에 격자를 넣어주냐 빼주냐라는 것이죠. 또한 페이지 보기라고 또 되어 있고요. 또 이것도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걸 전체 그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쫙 펴서 볼 거냐 이 정도를 결정합니다. 배경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가 흰색 바탕이냐 어떠냐에 따라 여기 보시면 색깔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혀 다르게 이제 눈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흰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은 여러 이제 앞으로 나오는 도형과 기능들에 대해서 할 때 이제 안내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연결점을 바로 연결하고 화살표를 바로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건데요. 보통은 이제 다 켜놓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팔레트죠. 이 전체의 팔레트가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넘버 1에서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걸 그대로 복제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또 페이지 삽입을 누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고 여기 다시 세 개가 있는데 이것도 눌러 보시면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제가 그럼 여기에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것도 우클릭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에베소서 1장이라고 제가 좀 적어 보고요. 두 번째 거는 에베소서 2장이라고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형을 이제 여기다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제 이쪽에 도형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각형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거나 하면 여기서 이제 사각형을 찾아줘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인데요. 지금 이제 한글은 이제 검색이 제가 해보니까 안 되고요. 만약에 영어로 스퀘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영어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언어를 했을 때는 스퀘어 하면 여기에 이제 사각형, 이를테면 밑에 있는 이런 사각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는 제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시면 검색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왼쪽에 이제 사이드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괜찮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럼 제가 사각형을 한번 할 텐데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또 바로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글씨를 쓴다. 그럼 이제 우클릭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폰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지금 한글 어떤 폰트를 지금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워드 하듯이 어렵지가 않고요. 자, 이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와 같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크기가 변경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올려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게 있죠. 요거를 돌리면 이와 같이 이제 회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취소를 하시면 늘 하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 Z, Z를 이제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점들 이제 리사이즈 할 수 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게 되고요. 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라는 거냐면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저절로 연결점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 화살표가 생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한 예를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클릭을 한 다음에 편집으로 가서 에베소서 1장 다음에 에베소서 2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서 2장으로 하지 않고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복제하려면 컨트롤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긴과 동시에 저절로 카피가 되어지게 됩니다. 매우 이제 유용한 기능이죠. 그냥 잡고서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연결선만 생기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하고 컨트롤 누르고 위로 올려버리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복제하게 되는 기능이 생깁니다. 이곳에 됐을 때 요 화살표가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화살표가. 근데 이때 아까 설명드릴 때는 제가 컨트롤 눌러가지고 드래그하면 카피 복사가 된다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여기 밑에 설명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만 하면 그냥 복사가 됩니다. 밑에.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요 화살표를 대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만 하면 그냥 저절로 카피가 돼요. 물론 카피라는 것 자체가 우클릭을 한 다음에 그죠? 복제를 눌러도 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좀 그런 기능을 더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대보시면 여기 보면 또 Shift하고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밑에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저절로 연결을 자기가 이제 해버립니다. 이제 제가 또 이쪽으로 해서 Shift하고 클릭을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연결선들을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강의 설교.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냥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도 이와 같이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열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옮겨가지고 해볼게요. 하다 보면 이제 뭐 기본적인 워드 기능이랑 비슷한데 얘하고 이렇게 겹쳐 놓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좀 확실히 좀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무슨 색입니까? 하늘색이 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배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뒤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걸 뒤로 해버리면 자
이 하늘색 얘가 이 동그라미 오렌지색 뒤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누르면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것도 이제 편집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또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좀 꺾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얘를 꺾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화살표가 옆으로 가서 얘를 가리키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누르고 중간점 추가라는 걸 누르면 이제 여기서 다시 잡아 끌 때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중간점이 없어버리면 아까처럼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이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래 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돼버리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여기서 중간점을 추가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위로 제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들은 이제 본인이 하나씩 해보면서 이제 경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2개짜리 텍스트를 여기다 이제 세웠습니다. 불러놓고 그냥 하기 좀 뭐하니까 색상을 좀 입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더블 클릭을 해서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좋을까요? 자, 그럼 에베소서 강해라는 어떤 아이콘 같은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또 불러내서 자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얘 자체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즐겨찾기라는 곳에 넣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했던 이 강해 설교도 즐겨찾기에 놓으면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른 페이지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도 아까 했던 얘를 누르면 또 이거를 또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다시 불러내서 만들어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유용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구절 삽입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구절 삽입을 누르면 이와 같이 이제 어떤 본문을 택할지가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제 개역 배정판으로 할 겁니까? 다른 역본으로 할 겁니까를 묻는데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해서 캔버스에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3장 16절이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누르면 이게 변경이 돼요. 근데 보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부분이죠. 밑으로 좀 내려와서 모양을 좀 이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요, 요 이는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이는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자가 편집하기 나름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하고 좋은 기능이 뭐냐면 이 인은을 이게 this is 이것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왜냐하면을 얘기하는 건지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요, 인은을 이렇게 딱 클릭해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정보 카드라는 것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대단한 게 이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세요. 제가 독생자를이라고 누르면 왼쪽 정보 카드에 독생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 원어 정보들을 링크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인은으로 갈게요. 인은으로 가면 희나잖아요. 얘를 잡아가지고 끌어오면 인은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를 이제 나중에 이미지화해서 핸드아웃으로 PPT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손에 쥐어질 때 이 구절 하나에 대한 설명이 이와 같이 원어 설명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은 이렇게 희나입니다. 라우나이다
이렇게 넘버로는 이와 같이 됩니다. 등등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이걸로만 하지 않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어떤 설명들을 붙여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럼 사랑하사를 다시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또 아가파우가 떠요. 그럼 이 아가파우를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위로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저절로 페이지가 위로 갖다 붙여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단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눈에 비주얼라이즈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의 캔버스 기능의 장점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이제 기본적인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눌러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통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쓰듯이 할 수 있는 거라 큰 설명이 없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만들어진 캔버스를 다른 곳으로 좀 올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좀 쉐어해서 같이 쓰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3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지금 쉐어 캔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이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공개한 그것을 갖고 오겠다는 거고요. 이제 원래는 이제 내 것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데요. 한글로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지금 이게 안 뜨잖아요. 원래는 여기에 그 문서 관리에서 이제 떠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게 되어 있질 않는데 일단 먼저 남의 거를 좀 한번 갖고 오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Get shared 이렇게 누르면 이제 문서 이것이 뜨면서 공개된 문서라고 개인 내 것이 아니라 공개된 문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종류가 다양해요.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뜨냐면 저거를 누르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종류의 문서 자료들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캔버스로 된 타입의 것들을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쉐어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서 이를테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걸 이제 누르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얘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페이스라이프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이 올려놓은 걸 제가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뜬 겁니다. 로고스 다큐먼트에 가보면 이분이 만든 것을 지금 쉐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 copy에서 제가 이걸 누르면요, 이거를 이제 제 걸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인으로 넘어 들어가 볼게요. 개인으로 제가 넘어 들어가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이 위에 하나가 이제 뜨게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뜨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문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갖고 오는 동안 제가 좀 다른 것들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이미 갖고 온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엑셀컬 프리칭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분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갖고 온 거고요. 이분도 이런 기능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이걸 또 확장해서 또 이렇게 쓸 수가 뭐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번 왔나 볼까요? 예, 여기 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조금 아까. 자, 그럼 이분 거 성령의 열매를 갖고 와 보면 이분은 이렇게 만들었네요. 좀 눈에 보이려면 좀 줄여가지고 봐도 되고요. 자, 이와 같이 해가지고 러브는 아가페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또 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집거를 좀 갖고 올 수가 있고요. 원래 제가 이제 사실 강해설 교육을 만들면요, 여기 누르면 문서 관리 이게 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지금 남의 집 거를 한번 해볼게요. 남의 집 거를 뭐 올릴 건 아니지만, 자, 이걸로 이제 눌러보면
예, 문서 공유 관리라는 게 이렇게 뜨죠. 만약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손친다면 이걸 문서 공유 관리를 눌러서 그럼 역시나 제 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쉐어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이분이 만들어서 이름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액션을 어떻게 주냐면 이건 이제 복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복제할 거냐 하는 거고요. 원래 제가 만든 걸로 이제 되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퍼블리시라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판할 거냐, 올려서 쉐어할 거냐 이걸 누르면 이제 모두가 쓸 수 있도록 이제 되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보면 어떻게 이거를 참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day 1, day 2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착착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캔버스 기능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이렇게 만든 것을 만약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쉐어하겠다, 이제 같이 나눠주겠다면요, 오른쪽 이쪽 부분에 누르면 이제 뜨네요. 문서 공유 관리. 이제 저장이 제대로 됐나 봅니다. 저장이 내부에서 되니까 이거를 쉐어할 거냐 뜬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액션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퍼블리시가 뜨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제 같이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대충 만들어서 올릴 수는 없고. 자, 다시 돌아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성도들에게 하려면요, 이제 이미지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미지로 내보내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자르겠다, 모든 페이지를 다 하겠다, 지금 연결된 거를 제가 그냥 이미지로 내보내면 제 컴퓨터의 어딘가에 이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무제 1에서 로고스 강의에다가 이렇게 넣어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 거에 무제 1 로고스 강의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